남원시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입해 거점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첫 대량 생산 품종 예정인 갈색 거저리의 판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밟습니다. 전북도가 군산 측에 유리한 자문위원회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제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정읍까지 번졌습니다. 정읍시는 소성면 금동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난해 한 야산에서 난 불을 끄다가 산불 진화대원 2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허리나 머리 등의 통증을 호소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5일 오후 2시 10분쯤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바람을 따라 정읍까지 번졌습니다. 이 불로 정읍시 소성면의 주택과 창고 15동이 타고 주민 12명이 대피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인력 300여 명과 헬기 등 장비 60여 대를 동원해 진화하고 있고 고창과 정읍소방서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정읍시는 소성면과 고부면에 사는 마을 주민에게 바람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 실시간 산불 정보에 따르면 현재 풍속은 초속 9.5m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야산에서 난 불을 끄다가 산불 진화대원 2명이 다쳤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10분쯤 진안군 주천면 한 야산에서 난 불을 진화하다가 70대 산불 진화대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A대원은 산불 진화 중 돌무더기가 있는 쪽으로 넘어졌고 B대원은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허리나 머리 등의 통증을 호소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용곤충이 미래식량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입해 거점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첫 대량 생산 품종인 갈색 거저리의 생산성과 판로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대산면에 위치한 곤충 생산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식용곤충으로 알려진 갈색 거저리가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곤충은 식약처에서 식품 원료로 정식 인증한 갈색 거저리 유충이라는 곤충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갈색 거저리 유충은 분말화돼서 식품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제 펫사료, 펫푸드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갈색 거저리 유충은 밀기율과 무농약 상추 등 엽채료를 먹이기 때문에 일단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원시는 이 같은 식용곤충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등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거점단지에 갈색 거저리 생산과 가공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갈색 거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다른 곤충종보다 조금 자동화 이런 시설이 가능하고 다른 것보다 질병에 좀 더 강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갈색 거저리 종을 먼저 잡고 그거를 육성화해서 산업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가 갈색 거저리 생산 중심으로 조성될 전망이지만 생산 경쟁력이 떨어져 다른 곤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색 거저리를 대량 생산했던 글로벌 곤충 단백질 스타트업인 프랑스 기업 인섹트가 최근 판매 부진과 경영 악화 등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해 등에는 갈색 거저리 대비 사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갈색 거저리는 밀기울을 먹여서 키우기 때문에 사료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10배 이상 동해 등해보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 제품의 단가에 있어서 동해등에 대비 갈색 거저리가 10배 이상 비싼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가격이 비싼 갈색 거저리를 판매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란 걱정입니다. 곤충 관련 업계들은 글로벌 식용곤충 시장이 오는 2031년 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13.8%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사육곤충을 다양화해서 리스크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밟습니다. 군사는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제시는 별도의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 측에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진 자문위원회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제 지역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리띠를 두른 시민들이 김제시청 대강당을 메웠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신항을 15번째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즉각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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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비례 김제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가 새만금 신항을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걸기 대회를 연 겁니다. 이들은 군산항과 무려 30km나 떨어져 있는 새만금 신항이 어떻게 군산항의 부속항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식품, 수소와 같이 전북과 새만금에 특화된 물동량을 처리하는 전북의 두 번째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예산도 더 많이 나오고 더 좋은 항구를 제껴놓고 조그만하게 쪼그라뜨리는 부속항을 만들겠다. 근데 우리 지금 김관영 기사가 이 덧셈 전략부터 살림을 하지 않고 뺄셈 살림을 하고 있다. 전북도가 해수부에 제출할 계획인 새만금 신항 관련 자문위 결과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북도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최근 번복해 군산시에 편향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 오는 3월 19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협약식을 앞두고 전북도지사가 군산시장과 만나 군산시의 요청대로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군산시가 협약식에 참석하여 서명하겠다는 밀실야합이 있었다는 동향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전북도의 불공정한 행정과 군산시의 억지 주장에 대해 김제시 의원들은 오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전북도의 엄정 중립을 재차 강조하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시의원들은 새만금 신항이 전북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이라며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6일 예정된 해수부 실무협의회에서 군산 측에 유리한 전북도 자문위 의견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기의 고향이니까 차후 선거를 의식해서 그 군산 편을 들어준 걸로밖에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김제시에서는 엄정 중립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해수부나 또는 여기에 관련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것을 수용을 한다겠어요. 근데 그걸 어긴 게 도지사잖아요. 그렇지만 전북도는 해수부의 요구대로 의견을 내겠다는 기존 공식 입장을 견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에 군산시 쪽에서 의견 냈을 때도 저희는 항상 똑같은 입장이고요. 김제시 이번에 한 것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두 지자체 간 이번 대립도 장차 신항 관할권 확보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의견이 다음 달 예정된 해수부 중앙항만 정책심의회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가 전북지방환경청 부동의로 백지화됐다며 환경단체가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5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과 새만금은 하나라며 생태학살을 자행하는 개발 사업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전역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날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낮 동안 황사 등이 추가로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했다며 전북 전역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26일 오전까지 나쁨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건설될 고압 송전선로에 대해 전북자치도의 역할을 묻고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은 25일 열린 제417회 도정 질문을 통해 주민 입장을 대변해주거나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할 전북자치도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관련법상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도의 역할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산업부 등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경제가 내수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2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69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는데요. 이는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항목별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설비 투자, 자금 사정 등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밑돌았다는데요. BSI가 기준치를 밑도는 이유로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 가중,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채산성 악화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역 기업의 73.7%가 올해 매출액과 투자 실적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에도 이미 지역 경제는 뚜렷한 침체 국면에 진입한 상태라는데요. 서비스업 생산 감소와 소비 위축, 고용시장 악화라는 트리플 악화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바닥이 낮아 승객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전기 저상버스를 운행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안전성 검증과 오가기 어려운 구간 파악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행됩니다. 남원시는 4월부터 전기 저상버스를 등교 시간대에 투입하는 등 최대 넉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 개선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부안군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관광택시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안군은 25일 관광택시 종사자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사진 촬영 기술, 소방 안전 등을 교육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관광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안 관광택시는 이번 한 달 동안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부안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관광택시 등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